네, 제가 지금 이제 주택을 화면상에 표시는 안 했지만 네. 말씀 주시는 상황 중에서 제가 그 주택을 한번 봤거든요. 예. 거리 뷰를 봤는데 네. 일단 이게 건물이 6층이었나요? 7층이었나요? 7층이요. 아, 7층입니까? 네. 7층이고 대략적으로 이쪽 419 묘지 아래쪽에 신광주유소 인근 쪽이 되는데 네, 예. 제가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은 이유는 네. 제가 조금 전망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아서 일부러 표시를 좀 안 해놨거든요. 예. 혹시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후에 어떤 부동산에 또 거래를 하실 때 불이익을 받으실까 봐 네. 일단 거기 표시는 안 해놨는데 제가 지금 지분 네. 봤습니다. 지번을 통해서. 네. 일단 요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요게 2018년? 2018년이면 그리고 네. 주택의 거리 뷰로 보니까 신축을 그럼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제 얼마 안 된 거를 매입했습니다. 네, 건물이 아주 밝은 색으로 새 거더라고요. 네, 새 건물이에요, 현재. 네, 이때 매수 금액이 얼마였죠? 18억인데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토탈 들어간 돈은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셨군요. 예. 대지 면적이 몇 평일까요? 51평으로 돼 있습니다. 51평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네. 총 아까 7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셨고 예. 토지 모양은 제가 봤어요. 예. 도로도 받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택에 이런 단독 주택들을 앞으로도 이제 거래하시고 하실 때는요. 예. 토지의 용도라든가 네. 모양이라든가 네. 토지의 용도 모양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어떤 이슈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거기가 토지 저걸로 돼 있습니다. 면적도 봐야 될 거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 다 괜찮아요. 다 괜찮으니까 아마도 이 전에 예. 전에 거주하시는 분 아니면은 또 어떤 새로운 건축업자가 지어서 우리 시청자님께 매도를 했든 네. 일단은 용도도 뭐 토지도 준주거 지역이고요. 네, 준주거 지역. 네, 모양도 거의 네모나 있는 좋은 모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개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네. 예. 면적도 51평이면 50평대가 좀 넘어가니까 요 예. 면적도 소규모 규모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으로 개발하기도 굉장히 좋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어서 파는 게 이상적이었어 갖고 건물을 지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거고. 예. 그런데 길이 보니까 사도에 접해 있잖아요. 예. 사도에 접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집이 위치해 있고 아예 다른 쪽의 길들에서는 접해 있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준주거 지역이니까 이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먹기 위해서 아마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3층 네. 주택을 다가구로 3개층 돼 이하로 지어야 있습니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7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층은 필로티 주차 들어갈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세 개 층은 말씀하신 주택으로 했을 것 같고 예. 나머지 그러면 3개 층은 오피스텔을 섞어서 지으셨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렇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다 찾아먹기 위해서 집을 최대한 많이 지으려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시청자님의 주택은 예. 완전히 수익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전에 노후주택인 상태였다 그러면 차익형과 수익형을 모두 노려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었기 때문에 이 지어진 걸 시청자님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차익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고요. 예. 수익형 쪽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수익형은 당연히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겠죠. 예. 지금 18억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뭐 물론 20억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예. 지금 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죠? 보증금이 9억. 월세는요? 예, 9억 1,150만 원. 네, 9억 정도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월세는 월세. 얼마 나오죠?
330 나오고 있습니다. 330만 원이요. 예. 관리비 40만 원 별도고요. 네. 예. 전세 보증금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 수익률이요. 예. 수익률이 5% 전후로 잡히거든요. 예.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예. 사실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서울의 중심 지역 있죠. 네. 저 강남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내권들. 예. 시내권들의 수익률이 이 정도면은 만족이에요. 네. 괜찮은데 우리 집은 예. 지금 외곽 쪽이잖아요. 예. 서울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가장. 예. 이런 외곽 쪽에 있으면서 요 예. 5%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수익률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형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의 좀 아쉬운 점으로 잡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18억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들어간 돈 뽑아야 되니 20억 이상의 돈을 주고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20억 이상은 좀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최소한. 예. 그러면 20억을 주고 참 여기 대출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대출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이자는 지금 얼마 상환하고 계세요? 대출이 4억 4,500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네. 월 얼마씩 상환하고 계세요? 이 월세로 차감이 되십니까? 130 들어가고 있죠. 월세가 이자가요. 이자가 그럼 130만 원씩. 예. 그러면 200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잡히시는 거네요. 실제 손해는. 예, 그렇게, 네. 관리비 40. 관리비 40. 네, 그러면은 옆에 우리 아내분이 계시는가 보군요. 예. 예. 그러면 아내분이 직접 통화하셔도 되는데 네. 수주비이 많으신가 봐요. 일단은 좋습니다. 왜 예. 여쭤봤냐 하면 예. 우리가 그냥 드러난 사실만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예. 일단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한 20억 가까이 주고 네. 누가 이쪽 4.19 묘지역 쪽으로 와서 이쪽 지역에 예. 이렇게 등치가 큰 수익형 다가구 주택을 살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만약에 네.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억 주고 이거 살래 아니면은 강남권이라든가 용산이나 중심 쪽에 아파트 살래 하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거 사실까요? 글쎄요, 계산해보고 이익 가는 쪽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일단 여기 그럼 예. 세대 수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가구 단독 다가구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전세 들어오신 분들, 월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 건물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면서 월세 또 미루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속머리 앓는 거고 여러 가지로 차익적인 측면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예.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강남권이라든가 저 마포권, 하여튼 중심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름의 속도가 우리 단독주택의 오름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경도 덜 쓰게 되고 주택 가격의 상승폭도 훨씬 더 유리하고 예. 그렇다고 보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주택 말고 중심권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이 돈이면. 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한 15억 정도로 서울 지금 중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니까 예. 15억 정도면은 조금 한 5년에서 10년 차 된 아파트들 저기 마포 쪽이나 영등포 쪽 이런 데서 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저 같으면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네.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200만 원 정도 지금 월세 상환하시고 이자 상환하시고 나면은 월세 200만 원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나머지 돈으로 차익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해갖고 이 월세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경 안 쓰는 네. 좋은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 말이 뭐냐면 실제 그러니까 네. 그 매수자의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네.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쪽 지역이 이제 수익 쪽으로 접근을 해버렸으니까 임대 수요가 높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전세금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할 텐데 네. 이 지역 자체가 예.
뭐 일자리가 뭐 대규모로 잡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의 호재가 예정이 돼 있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임대 수요가 또 넘어오는 것 자체도 유입되는 게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네. 말해서 전세금하고 월세금이 올리는 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신축 건물에 갖고 있는 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서 지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거 더 오랫동안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예. 일단 건물 새 거인 거고 예. 지금 다 세 잘 맞춰져 있고 지금 수익률이 5% 정도 나온다고 하니 네. 요걸 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이제 좋게 좀 포장하셔서 빨리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훨씬 신경 덜 쓰이고 부동산 네. 상승기 때 주택 가격이 더 확실히 쉽게 오를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시는 네. 전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 땅 한 평에 3천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역에서 단독 다가구 상호스럽다는. 굳이 갖고 있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